두둑한 뱃살은 부의 상징? 이제는 다 옛말. 비만도 병이다. 각종 성인병은 물론 암까지 유발해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는데 지금 당신의 허리둘레를 주목하라. 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이 뱃살 하면 말이죠. 이게 이제 예전에 아저씨들의 상징, 또 질병의 상징이었는데, 이거 사실 남의 얘기가 오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 안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 전 스태프들이 이처럼 숨죽여서 집중하는 주제는 처음 봅니다. 숨들 쉬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정 원장님은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네. 저도 지금 숨을 안 쉬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날씨가 네. 좀 더 따뜻해지면서 옷이 얇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뱃살,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배를 요즘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있고요. 네. 그러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특히 오늘 뱃살, 네. 복부 비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그렇습니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는 네. 지금 뭐 배를 가리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뱃살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디올 클리닉에서 장지연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은 뭐 제가 보니까 그냥 뭐 전혀 문제는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는 저희 이제 아버님 때나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배가 이렇게 툭 나오신 분들이 이제 인격의 어떤 그런 인격이 많은 분들은 배가 많이 나와 있다. 사장님 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예전과는 달리 이제 비만도 병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질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뱃살 이 문제가 요즘에 이제 심각해졌죠, 더. 네, 그렇죠. 이제 뱃살이 이제 중년이 되면서 뱃살이 많이 나오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배가 많이 나오면은 예전에 맞던 옷도 안 맞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용상으로도 되게 보기 좋지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이제 하는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고혈압, 당뇨, 뭐 협심증 이런 순환기 질환들이 각각의 어떤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알고 보니까 그 기저에는 비만이라는 게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병의 원인의 대부분이 비만으로부터 온다 해서 이제는 반드시 치료해야만 되는 어떤 질병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뱃살의 원인은 근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타입이 다른데, 남자인 경우에는 배가 나오는 게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가 많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제 저도 뭐 이 뱃살을 분명히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 이게 이제 복부 비만인지 아닌지 뭐 이 어떤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기준이 있나요, 이게?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배꼽줄레를 줄자로 재서 남자인 경우에는 90cm가 넘었을 때, 여자인 경우에는 80cm가 넘었을 때, 나는 이제 복부 비만이 될 수도 있다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체지방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보다 정밀하게는 CT나 여러 가지 검사,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병의 근원 뱃살이죠. 찌기는 쉬워도 빼기는 어려운데요. 효과적으로 뱃살을 뺄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복부 비만. 최근 복부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병원을 찾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는데, 그만큼 복부 비만을 위한 시술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앉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무릎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해도 뱃살이 안 빠져서 불편해서 왔어요. 복부 지방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지방 분해 주사다. 지방 분해 주사는 지방 세포막을 파괴하고 지방질을 수용성으로 변화시켜 지방을 분해한다. 시술 직후엔 열감과 함께 붓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 세포가 파괴되며 분해 효과가 나타난다.
지방을 직접 분해시키는 방법과 달리 림프 순환을 상승시켜 지방 세포들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하는 주사법도 있는데 복부 비만뿐 아니라 부분 비만, 셀룰라이트를 파괴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PPC 자체는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을 녹이는 작용이 있고 LLD는 그 조직의 점성을 떨어뜨려 주면서 림프계로 지방이 빨리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인데 그 효과는 PPC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나타납니다. 고주파를 이용해 지방을 분해하고 복부에 탄력을 주는 치료법도 있다. 비만인 사람의 지방 조직은 결착이 매우 단단하며 지방 조직 사이에 노폐물들이 많이 있는데 열을 발생시켜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고주파는 심부까지 도달해 단단한 지방 조직을 느슨하게 하고 지방을 분해시킨다. 지방 흡입술은 시술과 동시에 지방이 줄어들어 시술 직후 바로 체형이 바뀌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복부이다. 피하 지방에 지방이 있으면은 그 지방의 세포에다가 용액을 채웁니다. 용액을 채우고 흐물흐물해진 그런 지방 세포를 갖다가 밖으로 빼내줘서 지방 세포 수가 줄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줄 때 체형에 맞춰가지고 예쁘게 조각처럼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부 지방 흡입술의 경우 약 2,500cc의 지방을 흡입하게 된다. 체중은 1에서 3kg까지 줄어들고 복부 둘레는 3에서 4인치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지방 흡입도 하고 나서는 지방이 많이 흡수하는 효과를 보지만은 다이어트와 운동 같은 것을 병행을 꼭 해야 됩니다. 물론 다이어트나 식이요법에 비해서 요요 현상은 적지만은 다시 많이 먹게 되거나 운동을 등한시할 경우에는 다시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간단한 주사요법에서부터 지방 흡입술까지 복부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한 복부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네, 지방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뱃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지방을 제거한다고 해도 살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늘어지거나 뭐 좀 보기 흉하게 좀 쭈글쭈글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뱃살이 나오게 되면 네네. 치료 방법들이 조금 다른데 네. 남자인 경우에는 내장 지방이 많으니까 이거는 수술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가 네. 꾸준히 식사요법과 운동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여자인 경우에 이제 내장 지방보다 피하 지방이 굉장히 많아서 네. 굉장히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방 흡입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게 되면 네. 그만큼 관절도 무리가 들어가고 인치를 10cm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와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중년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피하 지방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제거하고 싶은데 야, 이걸 다 없애버리면 근데 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발된 이제 시술 방법이 복부 비만 성형 수술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지방을 다 제거하고 지방 흡입으로 제거하고 네.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고 이렇게 예쁘게 타이트하게 붙이면 비키니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쁜 몸매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의학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절개술까지 병행을 하는 네네. 네, 근데 아무래도 수술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네. 뭐 흉터라든지 어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술을 두려워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방법들이 복부 비만 재건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예전의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지방 덩어리를 통째로 이제 없애버리다 보니까 네. 피주머니 수술 후에 피주머니도 차야 되고 다음에 또 입원도 해야 되고 굉장히 회복 시간도 많이 걸리는 등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어떤 수술 방법은 지방 흡입 수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네네. 이제 그런 어떤 복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피부만 간단하게 잘라서 이제 붙이는 이런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안전하고 바로 당일날도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수술이 아주 간단하고 간편해졌습니다. 네. 네. 보통 그런 수술을 그 복부 재건술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복부 재건술을 받아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까? 이제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체중이 갑자기 너무 많이 쪘던 사람이 체중을 감량하면 피부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피부가 덜렁덜렁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일단 적용 대상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제 여자들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배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피부가 트게 되고 피부 가죽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제 출산한 후에는 쭈글쭈글해지고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피부가 많이 늘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해도 그 늘어진 피부가 원상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사람들한테도 하나의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젊은 사람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과거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한테도 좋은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수술을 그러면 이제 지방흡입술을 성공리에 맞췄다고 그래도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을 다 빼낸 공간에 네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음식을 계속 이렇게 먹으면 뭐 네네. 다시 다 차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이 지방이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수술하면 요요 현상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돈을 쓰다가 많이 남으면 네. 은행에다 저금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에너지를 많이 이제 흡수를 하게 되면 쓰고 남는 에너지는 지방이라는 세포에다가 저장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지방 흡입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은행이라고 하는 저장고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없앤 부위에는 지방이 쌓일 수가 없겠죠. 인위적으로 자기가 거기다 지방 이식을 하기 전에는 다시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요 현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네. 문제는 이런 수술을 하고 살이 찌게 되면 다른 부위에 찔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여름이 다가오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복부를 만들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런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바야흐로 노출의 계절 여름이 다가온다. 아름답고 건강한 복부는 남녀노소 모두의 희망사항. 건강한 복부를 위한 예방법을 토마토에서 공개한다. 복부 건강 예방법 1단계. 차가우면 죽고 따뜻하면 산다. 복부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복부 다이어트법 효소욕. 우선 효소욕을 하기 전 족욕으로 몸의 피로를 풀어주며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도록 돕는데, 몸이 따뜻해졌다면 이제 쌀겨 효소욕을 할 차례. 쌀겨의 기능성 미생물을 배합해 찜질하는 효소욕은 복부 비만은 물론 대사장애에도 탁월하다.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온도가 55도에서 62도 정도 되거든요. 그 온도 내에서 효소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는 게,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도 괜찮냐, 위생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박테리아균들이나 병원균 같은 경우는 거의 40도 정도에서 그 서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60도가 넘으니까 이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이 안에는 사람한테 유해한 미생물들만 살고 있는 거죠. 부드러운 쌀겨에 전신을 묶고 있으면 쌀겨의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뜨거운 열이 몸의 독소와 체지방, 불순물을 배출시켜주는데, 이때 복부 마사지를 해주면 단 15분의 찜질로 2시간의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복부 건강 예방법 2단계. 마사지로 복부를 자극하라. 잃어버린 복부의 탄력을 되찾아줄 또 하나의 방법, 복부 마사지는 신경과 근육, 대사와 혈관에 영향을 미쳐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종을 막아 복부에 탄력을 준다. 여자들은 비키니 라인이 있잖아요. 그 비키니를 입었어요. 그 비키니 라인 케어를 해줘야, 자궁 쪽 케어를 해주고 골반 쪽 케어를 해줘야지만 그 상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요. 그러니까 복부 케어를 한다 해서 복부만 케어를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궁 쪽 케어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골반 케어가 들어가야 되고 막혀있는 혈을 뚫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복부 케어가 들어가야 돼요. 마사지를 할 때는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크림이나 오일을 발라주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 제품을 바르는 것을 잊지 말자. 만병의 근원 복부 비만. 아름다움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복부 다이어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네, 아이고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좋아 보이진 않네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뭐 쌀기어 찜질, 모래찜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러고요. 어디에는 뭐 볏짚으로도 이런 유사한 찜질을 하는데 찜질을 하는 동안 이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와가지고 복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확인 좀 해보시고 어떨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긴장을 놓으시면 안 돼요.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네, 물론 이런 찜질이나 마사지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원장님 제일 현명한 방법은 운동이나 식이요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한 체중을 만들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운동을 많이 하면 날씬해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이어트의 기본은 제일 중요한 게 음식 섭취량을 일단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은 먹는 양을 줄이는데 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러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고 이것도 네, 대단하죠. 그러다 보면 또 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네. 이제 자기는 한 끼도 안 먹는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덜 먹고 운동을 체중을 빼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칼로리 높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 굶기 시작하는데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의 퀄리티를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볶음밥 대신에 비빔밥을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식단 중에서 이제 칼로리 높은 너무 단 거를 좀 배제하고 뭐 어떤 한식 위주로 좀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을 건 먹어가면서 네. 이제 식단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도 오늘부터는 좀 이렇게 담백한 한식 위주의 네. 식단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디올 클리닉의 장지연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생활 속 건강 지침서 고도일의 건강 백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가 아파서 걷는 게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데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우리가 그 방에만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가야지 좀 살 좀 빼야지 하고 운동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마라톤을 하거나 또 등산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발바닥이 아파서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아픈데 그것이 이제 되게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게 족저근막염이라는 거를 의심합니다. 족저근막이란 거는 발바닥에 있는 막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무릎 발 뒤꿈치하고 앞꿈치하고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제 평발일 때 이게 발바닥을 이렇게 펴보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연결하는 게 이제 족저근막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아침에 걸으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이 아파서 못 걷는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염증이라는 거는 거기에 골맞거나 뭐 감염이 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거기가 좀 부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원인은 족저근막염은 되게 이제 운동 생정을 안 하다가 갑자기 좀 이제 살 좀 빼야지 이제 운동 좀 해야지 아우 답답해 갖고 한번 무리해 갖고 마라톤을 하거나 많이 걷거나 하면은 이제 거기 염증이 생겨서 쿠션 역할이 좀 떨어져서 아프게 되는 거고 또는 자세가 나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세가 나쁘냐면 이제 그 키가 작아갖고 키가 좀 작은데 좀 보충을 해보려고 거기다가 이제 키 높이 한 10cm 정도 되는 거 아주 그 하이힐을 딱 신으면은 무릎이 앞으로 확 쏠립니다. 허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그 발바닥의 로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바닥이 아플 수 있죠. 족저근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자도 요즘은 깔짱 같은 것도 잘못돼도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이제 키높이 구두라든지 하이힐이라든지 이런 무리한 이제 자세를 유발시키는 신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아침에 걸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반복이 되고 또 무리하면 또 아프고 이제 그래서 대개는 이제 약물을 씁니다. 소염제를 쓰게 되면 대개는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치료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는 심해지면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우리가 발목을 그 발바닥을 스트레칭하는 기술이 있어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소염제를 쓰고 하면은 대부분 좋아지지만 이런 것들이 진단이 잘 안 되고 이게 족저근막염이 잘 모르고 이게 혹시 뭐 다른 문제인가 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병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신경통이니 뭐 관절통이 이런 걸로 또 생각하게 되면은 치료가 잘 안 돼서 그 결과가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저근막이 오면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좀 상의하시면은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말이죠. 평소 발 근육 강화 운동이나 이 스트레칭 같은 거 요거 해준다면요. 족저 근막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운동을 또 멀리 하면은 복부 비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허리가 1인치 늘어날수록 수명이 또 5년 감소하고요. 네. 또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위험성이 또 30배나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 와우. 아,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부터라도 뱃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아, 지금부터 손 쉬세요. 힘을 이렇게 주고 네. 자 지금부터라도 말이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고 말이죠 다이어트를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 생각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부터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또 시청하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걷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심한 요통과 하복부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든 주부들. 이곳저곳 안 다녀본 병원이 없는데 통증은 있지만 원인은 없다? 기혼 여성은 물론 미혼 여성의 자궁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 골반통. 다음 이 시간에는 여성의 숨은 병, 만성 골반통에 대해 알아봅니다.